아마 이번 시험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올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였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침전 관련된 여러 가지 왜 그 용해도 평형, 그다음에 차기원 평형 등등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연습 문제 드렸죠. 다 풀어봤어요? 네. 다 풀어봤다고요? 중대까지 다 풀었는데. 오,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선물 나도 안 할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아직 이제 다 알겠죠? 저 화를 못 봤어요. 예? 놀랍게도 저도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가요? 난 아니, 근데 왜 이게 왜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열어야 돼. 그런가요? 올라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큰 사람. 나. 좋겠다. 아, 나 웃을 때마다 뒤에 자꾸 머리 박음. 그러네.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는데. 자발성이 없네. 네, 마치 나오고 동아리 있었는데. 같구만. 오, 이제 시원해진다. 아, 좋아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제 친구들. 진짜로요? 오, 무시 커가지고. 그러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 저희 친구 아니, 아니어서 그런 거 애들이 같아요. 저희 비즈니스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가요? 진짜 저도 넣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좋습니다. 그런가요? 자, 아, 너무 웃겨.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양대 주제, 바로 그 산화환원 적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학 때 우리가 그거 전기화 공부를 좀 했죠? 했잖아요? 했잖아요? 많이 했었어요? 그 한 이유가 여기 있는 이 그 침전 적정, 이게 매년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산화환원 적정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번 그 이제 전기화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차근차근 설명을 듣지 않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 쉬워요. 시험 나오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경남과학고에서 거의 매년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산화환원 적정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 아이고, 뭐야, 노란색이. 짜잔. 여기 보시면 레독스란 말 있죠. 레독스 우리말 번역? 산화환원을 레독스라고 하죠. 맞네. 자, 타이트레이션 우리말 번역? 적정. 적정. 근데 이게 적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염기 정적 적정도 있고 침전 정적 적정도 있고 발음이 잘 안 되냐. 뭐 EDTA 적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산화환원 적정이 이게 은근히 그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실제 벌어지는 뭐냐면 적정 반응과 그 적정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하달까? 그래서 이제 상황적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 자, 비커에 처음에 철삼가가 0.1몰 100ml 처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그러면 우선 여기 이제 요걸로부터 그러면 초기 몰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초기 몰수가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0.1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10mm몰. 그래서 철삼가를 10mm몰 준비해 두었어요. 그냥 비커에, 그죠? 그냥 비커에. 그리고 거기에, 자, 이런 실험 장비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실험 장비를. 뷰렛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실험실에서 만나는 뷰렛은 조금 더 예쁘장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50cm 정도 돼요. 그래서 얄푸리하고 길쭉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예쁘장한데, 내가 글을 써야 돼서 좀 뚱뚱하게 그려놨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런 뷰렛이라는 장비에 지금 이 경우는 뭘 넣어뒀냐면 주석 이가를 넣어뒀어요. 그 녀석의 농도는 0.1몰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이 주석 이가를 똑똑똑똑 떨어뜨릴 거예요. 그렇죠? 끝! 이게 산화환원 적정이에요. 알겠죠?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커에 어떤 물질을 준비를 해두고 거기에 뷰렛을 통해서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렇게 진행되는 반응이 바로 산화환원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단순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알겠죠? 얘가 전기화학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 들어보면 네른스트 방정식도 막 해가지고 막 계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1차적으로 이런 단순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적정 반응. 자,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할 거냐면 바로 철3가, 그 다음 주석 2가, 이 두 개가 반응을 할 거예요. 자,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한다? 철3가하고 주석 2가. 자, 철3가는 비커에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주석 2가는 저기에 있는 뷰렛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 2가가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둘의 생성물 뭐가 만들어질까요? 철 3가와 주석 2가가 반응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바로 생성물이 뭔지를 한번 예상해 봅시다. 생성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생성물을 뭘 알아야 될까요? 생성물이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철 2가하고 주석 4가 보이시죠? 이게 생성물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왜죠? 바로 제시된 전이로부터 자,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물을 섞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성물을 예측할 수 있나요? 어떤 반응물들을 섞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성물을 예측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알겠죠? 신이 된 거예요. 자, 생성물에 대한 예측은 일부 반응에서만 가능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유기화학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유기화학 정도에서나 생성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100% 생성물 예측한다.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물에 대한 예측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문제에는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철 3가하고 철 2가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은 얘가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 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철 2가. 그 다음 넣어주는 게 주석 2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석 2가는 지금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주석 4가랑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나중에 반응을 해서 변한다 치면 지금은 주석 4가가 됨을 의미하나 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석 4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완결된 반응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완결되지 않았죠. 어떻게, 왜 완결되지 않아요? 바로 전하랑 보존이 안 맞죠. 자, 반응 전에는 총 5 플러스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6 플러스가 되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양변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자,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은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을까요? 더블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철 3가가 2배가 있어서 주석 2가랑 2대1로 반응한다라고 하면 이때 전하량 보존도 완성이 될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우선 여기서 간단한 무슨 분석을 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철 3가 얘가 무슨 반응하죠? 얘만 넣고 보면? 얘만 넣고 보면 무슨 반응이에요? 바로 환원 반응하죠. 환원 반응 영어로?
환원 반응 용어로 리덕션이라고 하죠. 그다음 주석 이가는 무슨 반응하죠? 산화 반응하죠. 산화 반응 용어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환원의 레드와 산화의 옥시 요거를 따서 한꺼번에 쓴 말이 뭐예요? 그게 레독스.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반응이 결국 이거예요. 그럼 잘 봐. 원래요 비커에 철 삼가가 있었고 뷰렛을 통해서 주석 이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주석 이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때 보시다시피 이 둘 사이에 반응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반응이 그럼 이거예요. 무슨 말 냈죠? 이게 다. 이거 다. 알겠죠? 이때 슬쩍 하나 말씀을 드리면 1.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 구분 첫 번째 애널라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널라이트.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애널라이트는 적정 반응에서 비커 등에 기존 준비된 물질 요걸 애널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은 철 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뷰렛 등으로 소량씩 천천히 첨가하는 물질을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되겠어요? 주석 이가. 알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철삼가를 애널라이트, 그 다음에 주석 이가를 이런 반응 등에서 타이트런트라고 한다 하는 뭐 이런 말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 수업 자료 가지고 왔어요? 작년이랑 비슷해. 그러면 침전 다음에 이거 했어요, 바로? 방금 일반적으로 산화만 적정하고 있어요. 산화만 적정에 실제 해가지고 결국에 알았어요. 철 이거 문제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 지시적 물질인다고. 갑자기 실제는 다르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케이. 접대 보여줬더니 요거고. 요거. 알겠습니다. 잠깐 보여줘요. 그죠? 일단 복사를 해봐야지. 땡큐. 좋았어.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됐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침전 이후에 바로 이거네요, 그냥. 알았어요. 오케이, 됐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1 적정 반응이 구성됐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 원래 표현으로는 이퀴벌런스 포인트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이퀴벌런스 포인트, 우리말 번역은 바로 당량점입니다. 자, 당량점의 뜻은 뭐죠? 당량점의 정의는? 당량점의 정의. 당량점의 정의가 뭡니까? 체린, 당량점의 정의가 뭡니까? 슈민, 당량점의 정의가 뭡니까?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물질이 다 소모된. 뭐라고? 기존에 어. 준비된 물질이 다 소모된. 가장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당량점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와 타이트런트 모두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 요거를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한계 반응물 영어로? 바로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하죠. 기억나죠? 자, 한계 반응물은 반응 끝난 다음 여전히 남아있어요,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가 모두 싹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일, 지금 에널라이트 초기 몰수 어떻게 돼요? 지금 에널라이트 초기 몰수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 놨잖아요. 바로 10mm몰이죠. 그럼 두 번째 당량점까지 집어넣은 저기에 있는 타이트런트 용액의 부피 이건 얼마겠어요? 얼마겠습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0ml라는 거 알겠어요? 50ml. 왜? 화학양론 개수가 어떻게 되니까요? 화학양론 개수가 2대 1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V 자 E라고 쓸게요. VE 자 E 뭐 줄임말이겠어요? VE 이퀴벌런스 포인트 요거 줄임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시다시피 에널라이트 몰수가 얼마야? 에널라이트 몰수 에널라이트 몰수가 10mm몰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널라이트 몰수를 뭐로 나누면 돼요? 에널라이트 몰수를 뭐로 나누면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주석 이가의 농도로 나누면 되죠? 그럼 주석 이가의 농도 0.1빵빵 몰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저기에 있는 에널라이트 몰수고 얘가 타이트런트 농도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죠. 뭐 2죠. 2. 2는 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화학양론 개수.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 그래서 2대 1 고려를 해주면 이런 계산을 해낼 수가 있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50 밀리리터가 나온다 이런 거죠.
이해하셨죠? 됐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 다음 어구 2에 요거 1, 요거 2. 자, 그 다음 위에 지울게요. 자, 그럼 2 했으니까 그 다음 3. 지금처럼 나타나는 레독스 리액션은 자발성이 엄청 큽니다. 자발성이 엄청 큽니다. 자발성이 크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현재 진행되는 산화환원 반응에 자발성이 매우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제시된 반응의 표현상수가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제시된 반응의 그 표현상수가 아주 크고 그 다음 very fast 반응 속도가 뭐하다? 반응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왜 제로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제로백? 제로 to 100거든요. 1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정지 상태에서 100km/h 여기까지 도달하는 차의 민첩성이에요. 차의 민첩성.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싼 차겠어요? 비싼 차겠어요? 미친 듯이 비싼 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왜 소위 막 뭐 페라리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제로백은 대략 4초대예요. 4초. 정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딱 밟으면 1, 2, 3, 4초 후에 무한 100km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그냥 굴러다니는 차는 7, 8초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7, 8초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5억짜리 페라리 제로백 4초대거든요. 이거에 7천만 원짜리 현대 아이오닉 제로백 얼마게요? 6초? 제로백 얼마게요? 8초? 3.5초 나와요. 왜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차를 살 거냐는 얘기죠. 무슨 차를 살 거냐는 얘기죠. 페라리를 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용하는 수단이 얘는 그 휘발유 내연기관이죠. 그럼 악셀을 딱 밟으면 엔진으로 휘발유가 들어오고 휘발유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연력학적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차가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차는 무슨 차예요?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 무슨 엔진이에요? 전기차죠. 전기차는 누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안에 충전된 배터리가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예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기차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예요? 그 유명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근데 잘 봐. 진행되는 산화원원 반응이 그 배터리 안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럼 그 배터리 안에서 산화원원 반응이 진행되는데 산화원원 반응은 자발성이 크고 뭐하다고요? very fas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very fast. 연소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연소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요. 이런 산화원원 반응이. 여기 보통의 이런 산화원원 반응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튬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그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다고요.
그래서 제로 빼기 어디가 더 빠르다? 전기차가 더 빨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 사도 요즘 페라리 같은 그 승차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 이게 가속 느낌, 가속. 이게 뭐 이렇게 편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의 가속의 느낌 있잖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 차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이라고요. 왜냐면 5억짜리 7천만 원짜리 뭐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러고 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의 전기화학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지금의 산화 환원 반응은 자 누구와 누구 사이? 철삼가 주석이가 사이.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진행된다 라고 가정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섞어주면 섞어준 비율대로 100% 진행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평형상수가 뭐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크기 때문에. 됐죠? 자, 썼어요? 썼죠? 그렇다면 이때 퀴즈 지금 레독스 리액션의 평형상수 구하세요. 시작! 자, 요거 평형상수 구하세요. 시작! 사실 근데 K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평형상수는 대문자로 쓰죠. 속도상수가 소문자고요. 자, 지금 이 반응에 그 평형상수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 그렇지. 그렇지. 체린이 대단해요. 오, 체린. 이걸 모르면 화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네. 모르면 화학하면 안 된대요. 아, 진짜로요? 네. 이야, 좋아요. 멋져요. 지금 배웠던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순민이 왜 이렇게 동공지진이에요? 저 계산이 안 돼. 아, 진짜로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화학을 그만할 거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부터 마음이 그려온 거였는데 동기부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구해봅시다. 네. 내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이번 시험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줬던 책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여기 학교 기출문제 다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꺼내서 다시 공부해야겠어요. 내가 이따가 문제 찍어줄 테니까 요거 알겠어요? 내가 옛날에 제보내줬던 이거 꼭 공부해야겠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찍어줄게요. 좀 이따가. 자, 빨리 써. 자, 첫 번째 1. 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표준전이 구해야 되겠죠? 자, 표준전이 누구의 표준전? 요거. 바로 이 네트의 노트. 자, 여기에 있는 요 동그라미, 요게 이제 표준 표시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철삼가하고 주석이가 사이의 표준환원 반응이죠.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럼 철과 주석에 관련된 표준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요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표준전이는 표준전인데
철3가와 표준전이는 표준전인데 주석 2가 사이에 표준전이로부터 전체 반응의 표준전이를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철3가의 표준선언전이 얼마예요? 0.732. 주석 2가의 표준선언전이 0.139. 주석 4가. 됐죠? 그러면 이 말은 위 반응식에서 아래 반응식을 빼주면 전체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전이가 얼마냐? 0.732 빼기 0.139죠? 자, 값이 얼마예요? 0. 얼마? 593 정도 나온다 봐요.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거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이제 되게 어려운 건가? 그래? 자,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이제 호출해야죠. 자,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한번 읊어볼까요? E는 뭐예요?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자 외워봅시다. E는 그 다음 뭐예요? E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U 곱하기 로그 뭐예요? Q 알겠죠? Q가 뭐죠? 얘는 반응 지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는 뭐죠? U는 바로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죠. 몰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몰수 아닙니다. 몰수가 아니고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평형상수잖아요. 그죠? 평형상수. 그러면 여기서 여러 번 했는데 평형이라고 하면 이 수식이 어떻게 변형돼요? 평형이라고 하면 이 수식이 어떻게 변형돼요? 바로 0은 이노트 0.05916 U 로그 K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가 되었고요. 평형에서 전이가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예? 됐죠? 그럼 이때 이 값으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냐? 밑에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평형상수 K는 자 저쪽으로 보내고 로그 K는 U2 노트 나누기 0.05916 됐죠? 예? 됐어요? 요거 그대로 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전자화학양론 계수는 얼마예요? 이 반응에서 전자화학양론 계수는 얼마예요? 바로 2 아니겠습니까? 2죠 2. 왜냐면 여기다가도 뭐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다가도 2를 곱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야 여기 화학양론 계수 2가 말이 되고 전하랑 보존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반응에서의 전자화학양론 계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구해놓은 표준전이가 얼마예요? 구해놓은 표준전이가 0.593이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예요? 0.593 넣으라는 얘기죠? 자,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빨리 얼마나? 빨리 불러. 한 20 나올 텐데. 얼마나? 한 20 나오겠지. 20.03. 20점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 나올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평형상수 K가 얼마냐고. K가 10에 20승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되는 산화환원 반응은 자발성이 매우 크다고 했죠. 자발성이 매우 크다. 뭐가 매우 크다? 평형상수가 억수로 크다. 알겠죠? 10에 20승이면 평형상수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엄청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은 진행된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반응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에너라이트에다가 타이트런트를 집어넣으면 반응이 어떻게 된다? 넣자마자 싹, 넣자마자 싹. 무슨 말 되겠죠? 그렇게 반응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됐죠? 좋아. 됐죠, 됐죠? 자, 썼어요? 썼죠? 자, 지운다?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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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자. 사 반응 양론을 분석해 봅시다. 1. 당량전 철3가 주석 2가 이가의 주석 4가 자, 보이시죠? 보이죠? 자, 이때 처음 요 녀석 초기 몰수를 뭐 N0라고 합시다. N0 됐죠? 그게 지금 얼마였고요? 그게 지금 10mm몰이었고요. 그냥 N0라고 합시다. N0. 자, 그리고 이때 넣어주는 요 주석 이가를 뭐 B라고 합시다. B. 자, 그럼 반응을 합니다. 자, 몇 대 몇으로? 2대1로 반응하죠? 2대1로 반응하죠? 자, 2대1로 반응을 하는데 당량전이면 둘 중에 누가 0이 됩니까? 당량전이면 둘 중에 누가 0입니까? 바로 얘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어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당량전이니까 아직 주석이 혹은 타이트런트가 조금 들어온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작아서 반응하고 나면 얘가 싹 없어지는데 어쨌건 화학 양론 계수가 2대1 대 2대1이니까 빼기 B 빼기 2B 2B B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N0 빼기 2B 2B B 됐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봐 얘하고 얘가 공존하는군요. 맞나요? 됐죠? 됐어요? 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지금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당량후 자, 처음에 N0 있고 넣어준 주석을 B라고 합시다. 자, 반응을 할 텐데요. 자, 당량 후니까 이때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어요? 당량 후니까 타이트런트 주석을 충분히 많이 넣어준 거죠. 충분히 많이 넣어준 거니까 당량 후에서는 요 타이트런트가 싸그리 사라져 버릴 거예요. 리미팅 에이전트. 자, 그럼 반응 계수가 2대1 대 2대1이니까 마이너스 N0 마이너스 2분의 N0 더하기 N0
더하기 2분의 n제로. 그럼 끝이 나면 b 빼기 2분의 n제로. n제로 2분의 n제로.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얘하고 얘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자, 지금까지, 잘 봐요, 지금까지. Saturated Calomel Electrode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거 지금 언급했어요?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산화원원 적정은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거기에 그냥 얘를 살짝 갖다 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짝 갖다 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살짝 갖다 댄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이 적정 반응의 모니터링 (1) 당량 전에는 공존하는 철3가, 철2가. 자, 당량 전에는 주석이 조금 들어갔죠. 주석이 조금 들어가서 주석이 한계 반응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량 전에는 요 두 개가 공존했어요. 그죠? 가 캐소드가 됩니다. 자, 캐소드 우리말 번역 뭐예요? 환원 전극이죠. 그 다음 SCE가 뭐가 된다? 에노드가 됩니다. 자, 에노드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산화전극이죠. 그 SC의 에노드 산화전극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극 반응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좀 넙떡하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한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안에 이 반응이 우겨져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작게 만들고 싶으면 더더욱 작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얼마나 조그맣게? 보통 상용에서 쓰는 건 손가락 굵기에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작게 만들고 싶다면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세포 크기로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크기로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막전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 막전이라는 게 있죠. 그 칼륨 펌프, 뭐 포타슘 펌프 할 때 그 세포 막 안하고 바깥하고 전이 차이 나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걸로 측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쿡 찔러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전이를 측정했다는 얘기는 세포보다도 더 가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이크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녀석 안에 이런 게 딱 구비가 돼 있다고. 이때 여기에 있는 saturated의 뜻이 뭐예요? saturated의 뜻이 포화죠? 바로 염소가 대략 2.6몰 정도예요. 요거로 농도가 고정돼 있습니다.
2.6에서 2.7몰 정도로 딱 농도가 고정돼 있어요. 아시겠죠? 포화 수용액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0.241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aturated Calomel Electrode를 쓰면 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에노드예요. 에노드고 0.241V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정극 간 전위차가 전압계에서 측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여기서.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산화원원 적정 자체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산화원원 적정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산화원원 반응은 돼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 반응이니까. 예를 들어 철하고 주석 사이 반응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의 반응이니까. 알겠죠? 근데 반응하고 나면 누군가가 남겠죠. 조건에 따라서. 당량 전이냐 당량 후냐에 따라서 남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놈이 캐소드가 된다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아있는 놈이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롭게 에노드를 추가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Saturated Calomel Electrode를 여기에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하고 남아있는 녀석 사이의 전이차가 여기 측정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당량 전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철3가하고 철2가가 남아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철3가가 있고 철2가가 남아있다고 치면 이건 지금 당량 전일 때예요. 이 철3가와 철2가가 여기에 있는 PT 와이어, 백금 전극 있죠? 이 백금 전극 사이에서 환원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전위가 여기 측정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얘 전위차가 여기 딱 측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황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당량 후는 누가 공존하는 누구하고 누구? 주석 4가하고 주석 2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에노드는 변해요? 변할 리 없어요? 에노드는 변할 리가 없고요. 이 테크닉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산화원원 적정이다. 됐죠? 이때 3 이거 왜 넣어요? 저거 왜 넣어요? 저거 왜 넣어요? 저거 왜 넣어요? 오. 사실 얘는 사실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 자, 구경꾼인데 왜 넣었죠? 사실 구경꾼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사실 구경꾼도 큰일 할 때 있어요. 큰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렇지도 않을 걸 옆에 구경꾼들이 막 부추기며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1몰 HCl 수용액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pH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pH 얼마예요? 0이죠? pH 0이란 얘기는 염기성이란 얘기예요? 강산이란 얘기예요? 강산이에요. 자, 왜냐? 바로 염기성, 중성,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FeOH3 솔리드 그 다음 주석 OH2 솔리드 등의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독스 리액션의 반응 속도와 전이가 바뀔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철삼가하고 주석이가가 잘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염기성 조건에서 침전이 돼버리면 수용액 중에 있겠어요?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겠어요? 얘가 침전이 되면 수용액 중에 이렇게 잘 분포하겠어요? 가라앉아 버리겠어요?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둘이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로 만들어준다?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성이기만 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뭐냐면은 내용이 구성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 이해를 통해 이게 주석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위 변화, 이 전위 변화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이번 시험 보험의 핵심이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전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50분 찍었어.